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다 시간상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일단은 전 같지가 않아요.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특히 1968년에 광화문의 한글 현판이 왜 걸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문화재청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리고 문화재청이 2005년에 그 한글 현판을 떼고 그 해 광복절에 한자 현판을 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 잘못 낀 첫 단추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문화재청도 망신당하고 나라 일도 제대로 안 풀리게 됐습니다. 정조대왕의 글씨로 바꾼다고 했다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문화재 복원은 원형 복원이 원칙이다 하면서 1997년에 경복궁은 고종때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 일본에서 임태영이 쓴 그 현판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갖다가 쌍구 모본 디지털 복원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한 원형 복원이 아니에요. 그 억지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자꾸 일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탕색이 잘못됐다고 해서 검은색으로 하고 현판이 갈라지니까 그걸 동판으로 금색으로 글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또한 저는 원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관계자가 왔으면은 그건 원형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따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15년 전 2005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그 화면에 2005년 1월 24일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한글 현판을 조선 정조의 글씨 현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리고 이 현판은 정조의 글씨를 따서 모은 한자 현판이 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면은 광복절에 바꿔 건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한글 단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 30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도 그 뒤에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로 한글 단체는 그 반대 기자회견을 한글회관 앞에서 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유홍준 청장이 그 발표를 하기 전에 한 신문에 대통령의 글씨체라는 그런 글을 쓴 일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은 독재 정치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신문 기사인데, 정조대왕, 개혁군주 정조대왕은 노무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이 한글 현판을 떼고 한자 현판으로 단다고 한 그 배경이 정치 감정, 개인 감정이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박병순 선생님, 그 조선학교 사건에 관련된 이태진 선생님의 아드님 이 교수님, 박궁배 교수님, 정재도 선생님,
문화재청에 오래 근무하셨던 어른 여러 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아마 오늘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이 하는 일을 도우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너무 문화재청 사람들이 나라 일도 정말 제대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박정희가 쓴 현판은 독재정치 상징이다 하길래 그걸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날 제가 사회를 보고 그 현판은 오히려 민중의 정부와 싸워서 이긴 승리의 상징이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서울대 초대 국어운동 학생의 이봉원 회장, 그리고 광화문 현판에 한자로 다는 거하고 한글로 다는 거하고는 국가 이익의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나 또는 관광사업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독일 도이칠란트 분인데 우리나라 기화해서 이참 선생이 말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야 한글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한자는 중화사상의 표본이다. 이런 그 중심 이야기를 부경대 김용환 교수와 조영한 선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문화재청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더라면은 그 뒤에 혼란, 여러 가지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유홍준 청장과 서울대 67학번 동기인 국회의장을 지낸 김영호 의원이 그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신문에 공개 서한을 띄우고 그것은 청장이 받아들여서 논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왜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또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글 현판은 민주주의와 자주문화 상징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토론을 제안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억이 있을 때 밝혀둬야겠다 생각을 해서 1967년 이야기를 하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김종필 군사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1964년부터 미 군정 때부터 한글로 만들던 교과서를 한자 혼용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이 일어나듯이 이것은 잘못이다 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1967년에 서울대가 국어운동 학생회를 먼저 만들고 이름도 우리말로 지창, 한글 이름, 고운 이름 자랑하기 행사를 시작을 했고 그에 이어서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가 국어운동 학생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때 저 이봉원 그 군을 만나서 고대 박명훈과 셋이 이번 한글날에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하자 해서 긴밀하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한글회관에서 만나는데 모일 자리가 제대로 되지를 안 해서 이 세종문화회관 짓기 전에 예청회관이 그 지하에 다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만나고, 그래서 정부의 잘못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상당히 참 힘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저는 우리 국어운동 학생의 초기 삼총사라고 하는데 가운데 고대 박노영 회장은 그 학교 과외 입학수석으로 들어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글 운동을 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장학금도 못 받고
그리고 이 조직을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 쓰다 보니까 등록금까지 써가지고 이 한글 문화 선언만 마치고 3학년 때는 군대를 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기, 손전화는 말할 거고 일반 전화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통신 연락이 힘들어서 속달 편지나 특히 엽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는데, 이봉원 선생은 한글 학회와 여러 가지 그 성명서 작성기에 내가 몸으로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위한 후배들 과학교 연락을 맡아서 다녔는데, 연세대학의 정중원 군이 회장인데 잘 만날 수가 없어서 찾아가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뒤에 강창민 군이 회장이 됐다고 해서 만나서 한글날의 4개 대학이 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그 집회를 한다든지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학교 학생과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경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대학교와 우리 동국대학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름에서 서울대도 성명서 빠지고 연대와 고대만 이름으로 그걸 하기로, 연세대학에서 저는 했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려대학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발표하기 전에 경찰에 우리 그 성명서 다 빼앗기고 집회에 저지당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신문과 방송에 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뉴스를 보고서 아니 한일회담 반대와 군사정권 물러가라는 그러한 그 시위는 봤는데, 이건 또 뭐냐? 기사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 이은상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정책 고문 보좌관 이런 자문역을 맡았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해서 이은상 선생이 딱 잘 됐다고 알아보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애들 말이 맞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 우리 정치 조상 중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뭘 아느냐? 그러니까 이거 왜 저걸 물리쳤잖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난중일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난중일기를 구격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초서로 썼기 때문에 한문을 내가 많이 알아도 힘들다. 빨리 그것도 구격을 하고,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러니까 한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업적을. 그래서 빨리 왕조실록을 구격을 해야 된다. 애들 말이 맞다. 애들 말대로 한글 전용 정책을 펴고 그런 조상의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구격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당신도 두 분 못지않은 그런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거다 하니까,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한갑수 선생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겠다. 근데 한갑수 선생님도 한글학회 이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 그 자문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 말을 듣고 한갑수 선생님은 그때는 5개년 계획이라는 걸 경제개발도 그렇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글 전용 실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도표, 그때 군대 차트라고 하는데 그거로 한글 또 한갑 선생님 붓글씨를 참 잘 씁니다.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만들어 갖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더니 바로 알아듣고 그거 바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갖고 그 밑에 장관과 비서에게 지시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학회와 우리 민중 학생들이 소리를 듣고 정부가 한자 혼용, 일본처럼 한자를 좋아하던 사람이 한글 전용 정책을 펴면서 광화문 현판도 한글로 달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2년 전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2년 전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팀장으로 있는 강임산 씨가 석사 논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다는 것을 한겨레 신문이 2년 전에 보도한 걸 봤습니다. 1968년 3월에 광화문을 중건하기로 하고 처음 식을 하는데 그 투시도에 한글이 아니고 한자로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해서 한글로 처음부터 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한글 전용 정책을 하면서 한글로 단 것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투시도는 한자였는데 1968년 12월에 완공될 때는 한글이었다 이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1967, 8년도에 그 배경, 사회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1967년에 구원도 학생회가 한글 전용 정책을 빨리 시행해라 하고 모임을 만들고 나서고, 그리고 이은상 선생이 박 대통령의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1968년 3월 14일에 정부가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1968년 3월 18일 4일 뒤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구운동 학생회 회원들이 서울물리대 동숭동 교정에서 정부의 5개년 계획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도 막지를 안 했고 신문 방송도 잘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KBS 인터뷰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정부도 이거는 좋은 일이구나 하고 자신을 가지고 5월 2일에 국무회의에 그것을 의결을 했고 10월 7일에 한글 전용 7개년 촉진 선언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12월에 광화문 완공 때 한글 현판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정말 한글을 이제는 살려야겠다는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1968년 한글날 앞날 이틀 전에 총리와 장관에게 지시를 한 7개항에 보면은 7개항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지 520년이 넘도록 한글을 전용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한문을 모르는 많은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려는 행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한글 학회와 그리고 우리 국어운동 학생회가 계속 주장하던 일이에요. 제가 방송 인터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한글 전용법을 지키고 한글 전용 정책을 펴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한글의 광화문 현판에 한글 현판이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현판을 달자는 건 아니에요. 한글은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데 그 한글이 경복궁 안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광화문은 경복궁의 문이에요.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그 이름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시켜서 지었는데 그 뜻 속에는요. 임금의 큰 터, 좋은 업적이 빛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광화문 한글, 훈민정음체로 한글을 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화재청은요. 이런 국민의 소리를 박정희 대통령처럼 듣질 않고 제멋대로 떼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 사진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에 현판이 원래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 현판 사진을 구해다가 쌍구모본 방식이라는 거로 이 현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원형이라고 이걸 발표했습니다. 참 제주도 좋아요.
이거 완전 가짜예요. 우리는 이거는 원형이 아니다는 걸 알아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 사실 다 증명되잖아요. 이때 이런 가짜 현판 원형을 만든 사람도 책임자도 처벌해야 됩니다. 문화재 위원들. 그 진짜 그 잘못, 이게 처음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쌍구모본 방식이 뭐냐? 우리 그 미령지라고도 하고 반작종에 글씨가 비추는 종이 있잖아요. 그걸 대고 글씨를 본을 뜨고 그 글씨 안에는 사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보지 않는 사진 가지고 그 식으로 해서 원형이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흐릿하니까 그걸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모형을 내서 만든 것인데, 이거는 이 식을 가지고 자꾸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원형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단체는 15년이 지난 오늘까지 또 많은 국민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살려야 되는데 한글을 짓밟히게 되니까 반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잘못을 지금도 첫 단추 잘못 끼면은요 계속 그 옷은 바로잡지 못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뒤에 바탕색이 검정색인데 흰색으로 됐다는 게 분명히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이제 다시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탕 그 글씨는 동판으로 하겠답니다. 저는 검색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 그 3달 만에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이 겁나서 동판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원형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의 국민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2005년에 그래서 2010년에 엉터리 한자 현판을 달고서 문화재 청도 망신당하고 나라도 망신당하고, 그리고요 이 임태영이 썼다는 그 현판 고종 때 경복궁 복원하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 나라가 기울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임태영이 훈련대장인데 현판을 쓰게 한 거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잘 지키자고 그랬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일반 우리 속된 말로는 재수없는 현판이에요. 그걸 근거도 없이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500년 또 넘게 한글을 제대로 쓰지 않는데 이제라도 한글을 빛내자고 뜻을 담아서 달았던 한글 현판을 띈 거는요 정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단체는 계속 건의하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했습니다. 이게 한글학회 건물에 세종대왕 등 뒤에 한자연판 웬 말이냐, 이런 걸 달고 이런 그 현판 가짜 현판을 다는 것을 그 앞에 광화문에 가서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달기 전에 우리 그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과 우리 한말글 문화협회는 그거는 원형 복원이 아니라 복제품 가짜 현판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면서 건의해도 듣질 않아서 세종대왕님 앞에 우리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이 돗자리를 깔고 고의죄를 올렸어요. 이 나라 망할 짓을 하는데 이걸 좀 막아주세요.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3달 뒤에 갈라졌잖아요. 달고. 저는 세종대왕 뜻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수없이 건의했어요. 문서로. 그리고 이렇게 글도 왜 한글로 달아야 되는지 공개 글도 많이 썼어요. 저뿐이야 다른 분도. 그래 안 들어서 우리 한글단체는 문화재청 대전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오동춘 선생님이 우리 항의문을 낭독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건무 문화청장 만나자 그래서 우리 뜻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건무 청장은
이병도 교수의 역사학자의 아들인지 손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슬쩍 없어지고 김찬 그때 차장이 우리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듣지 않고 2010년 8월 10일 광복절에 그 가짜 현판을 달고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박기태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이 뒤에 외교관들, 외교사절까지 모아놓고서 원형복원했다고, 제 모습 찾았다고 거창하게 제막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사기극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가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글 단체는 동아일보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절대 이것은 사기극이다, 잘못하는 거다 해가면서 다시 그날 광복절 여기서 제막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경찰청의 정보과 형사인데 계속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도와도 주고 따라다니는데 그날 또 제 옆에 와가지고 대표님요, 세종대왕 앞쪽으로 갔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설명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종대 회장과 저는 세종대왕 동상 그 뒤에서 이 거짓 가짜 판다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요. 정말 그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3달도 안 돼서 이 현판이 갈라졌어요. 그때 저는 한글 박물관을 지켜야 하려고 문화부 직원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의 박사들, 우리 자문위원들 데리고 중국 하남시 어느 박물관, 중국 문자박물관을 방문 수행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가 자꾸 와요. 그 외국에서 전화를 받으면은 쓸데없는 그 돈도 나가고 시간 뺏기기도 안 받고 공항에 와서 전화를 했더니 아까 저를 따라다니던 경찰청 정보과 형사가 아니 대표님 광화문연판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니 그거 모르고 있었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나 중국 갔다 왔다. 이거 왜 갈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내가 어떤 귀신같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또 하늘의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듣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진 거로 난 생각된다. 이렇게까지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엊그제 어떤 분이 얼쑤에 페이스북에서 공개 토론 지원했다 보니까 저한테 아니 건의하고 왜 하면 되지 않느냐는데 건의한 정도가 아니라 광화문 그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 호소문 낭독, 여름에도 겨울에도 수없이 안 들어요. 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 독재자란 박정희 같은 분도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건데 이 사람들은요. 그 뒤는 절대 그런 국민의 소리를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현판을 달고 또 자꾸 또 맞지 않는 그런 현판을 단다고 하는데 2011년에 이게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신문에 기고한 조선일보 기고한 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정신이 이번도 들었는 것 같아요. 현판 문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언젠가 몇십 년 후에 다른 분들이 해서 잘 좋은 것을 만들어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고 다시 문화재청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생각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건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의 직원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문화재청의 김원기 과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도 길을 막고 있느냐. 우리 한번 만나서 공개 토론합시다 하니까 이해를 하고 그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한 게 공방관에서 우리 한글 단체와 만났어요. 그래서 이 국장, 박 국장인데 주면서 공개 토론을 하게 전문가 문화재연대로 하게 해달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 이 공청회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혔어요. 이날.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50명 아는 자리인데 가보니까 전부 차지하고 앉아요. 김종택 회장도 토론자로 날 나오고 제가 주제 발표를 했는데 전부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이 한글과 한자의 싸움판을 만들어놨어요. 고운맘 스님인데요. 이 한글을 현판을 하자고 하는 분인데 이런 발표하는 중에 한글 현판해야 된다 하니까 이분들이 이분 멱살을 붙잡고 난리 핀 일도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원형복원이라는 게 아니라 한자를 살리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펴서 신문에 한자 현판이 옳다는 광고도 내고요. 이 공청회에 많이 와달라는 광고도 내고. 자, 근데 문화재청 관계된 분에게 있으면 묻겠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하고 한 일이 있어요. 한글이 좋으냐, 한자 현판이 좋으냐. 이게 2011년 1월 20일에 신문에 난 건데요. 한자 현판 반대가 57.5, 60% 가까이 돼요. 한글 현판은요, 찬성이 42.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 우리가 그 토론할 때쯤 여론조사에서도 한글은 58.7%가 찬성, 한자는 41%,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청 사람들은 이런 건 무시를 하고요. 한자 현판을 그대로 단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것은 가짜 현판을 가지고 국민을 속인 것이며 국력을 낭비하고 나라 돈을 낭비했다고 우리가 우리 한말글 문화협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청원도 했어요. 이래 안 되니까 지난해 우리가 또 공개 토론을 요청했고 그래 안 되니까요. 올해 강병수 선생과 한재진 교수 중심으로 해서 한글 문화단체 분들이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달아야 된다 서명도 받고 건의를 했으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요. 제가 일단은 앞 이야기 줄거리를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재청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국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라도 문화재청장은 저한테 이의를 제기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잘못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이 정말 생각만 해도